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창원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KT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진 수원 경기였는데 종료 2초 전 허용한 자유투 투샷이 결정적이었다. 김낙현과 정성우, 벨랑겔 등 앞선 가드 3명이 모두 1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김준일이 리바운드 8개를 잡으며 니콜슨의 수비 부담을 덜어줬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LG는 DB에 패하며 연패를 떠안았다. 하위권 팀인 정관장에 이어 DB를 만났기에 연승 도전에 나선 경기였는데 반대 결과를 받아들며 2위 경쟁에서 앞서 나가지 못했다. 높이가 좋은 DB 상대로 마레이가 야투 성공 3개로 부진하며 9점에 그쳤고 양준석이 30분 가까이 출전하며 무득점했다. 그래도 타마요가 3점슛 4개 포함 34득점하며 반등한 것은 팀의 다행이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LG는 유기상과 두경민 등 복귀가 예상되던 선수들의 몸 상태 문제로 인해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 또 정인덕과 전성현 등 슈터들의 야투가 터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성우와 벨랑겔 등 수비가 좋은 앞선 자원이 양준석을 거칠게 막아낼 가스공사가 홈에서 충분히 할 만한 경기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노는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가스공사에 패했다. 두 경기 연속 맹활약한 캔바오가 잘해줬지만 앨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여파가 컸다. 번지가 교체로 들어오긴 했지만 안정적인 골밑 득점 외에도 보드 장악이 좋은 윌리엄스의 공백을 메우긴 어려웠다. 그리고 검진 결과 윌리엄스의 이주 결장이 확정됐기에 이 경기부터 일주일간은 이정현과 이재도, 캔바오와 최승욱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SK는 지난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서울 라이벌인 삼성에 역전승했다. 전반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3쿼터를 압도하며 경기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왔다. 리그 MVP에 도전 중인 안영준이 야투 성공률 20%로 9점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자밀원이가 26점을 폭발했고 오재현이 정확한 야투로 20점을 더했다. 김선영이 살아날 기미를 보인 것도 팀에는 플러스다. SK의 승리를 본다. 소노는 캔바오가 잘해주고 있기에 복귀한 앨런 윌리엄스와 함께 반격을 노렸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부상 이탈로 인해 다시 치고 나갈 동력을 잃었다. 번지의 느린 발을 원희가 경기 내내 공략할 것이고 오재현이 상대 에이스인 이정현을 강하게 수비로 압박할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BNK 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원정에서 펼쳐진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1차전 패배에 이어 2차전 승리를 노렸지만 전반 이미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긴 어려웠다. 선발 핸들러로 나선 조수아가 9점을 기록했고 강유림이 리바운드 9개를 잡아내는 등 롤플레이어들이 잘해줬지만 키아나 스미스와 배예윤 등 리그 베스트 5에 선정된 선수들의 부진이 컸다. 썸은 안혜지와 박혜진 등 주전 구간의 마진을 압도하며 홈에서 연승에 성공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연속 득점으로 리드를 벌렸는데 김소니아와 박혜진이 배예윤의 골밑 침투를 잘 저지했고 이이지마 사키와 안혜지가 초반 외곽포를 터뜨리며 경기를 주도했다. 이소희가 빠른 발을 앞세운 앞선 수비로 상대의 볼 흐름을 방해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전승한 썸이 내친 김에 시리즈를 3차전에 끝내려 하겠지만 이 경기에서는 고전할 것이다. 배혜윤과 키아나 스미스를 빼고 빠른 선수 위주로 나선 2차전 4쿼터에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삼성이 다시 한번 스몰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하며 반격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캐는 대한항공 원정을 승리했다. 챔프전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대기에 정상 전력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풀세트 끝에 승리했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온 허수봉이 20점을 기록하며 레오와 쌍포 역할을 잘했고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인 정광인의 존재감도 갈수록 살아나고 있다. 이 경기 역시 가상의 챔프전 상대인 KB를 만나기에 주축 선수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KB는 승리하면 2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패했다. 대한항공이 현캐의 덜미를 잡혔기에 좋은 기회였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비에나가 블로킹 3득점 포함 36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63%를 기록했고 나경복이 22점으로 뒤를 지원했는데 범실 개수가 많았다. 그로 인해 길게 이어온 연승 행진이 끝났고 2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현캐의 승리를 본다. KB가 현캐에 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챔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인 KB 상대로 현캐가 홈에서 힘을 빼지 않고 나설 것이다. 야쿠브의 공격 점유율이 떨어진 원정팀과 달리 정광인과 심펑이 허수봉과 레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고 최민호가 중앙에서 우위를 점할 현캐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는 현대건설 원정에서 승리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2위를 노리는 현대건설이 홈에서 풀 전력을 가동하며 경기에 나섰지만 접전 상황에서 마무리가 좋았다. 리그 최고의 아포지신 지젤 실바가 52%의 성공률로 29점을 기록했고
권민지와 유서연이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안혜진이 라인업에 돌아왔지만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김지원이 공격수들을 잘 살렸다. 페퍼는 도로공사 상대로 승리를 노렸지만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테일러가 니콜로바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30점 가깝게 올렸고 이한비와 박은서 등이 부진했던 박정아 대신 국내 주포 역할을 했지만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번 시즌 이후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 유력한 장이의 시즌 막판 페이스가 떨어진 것도 아쉽다. GS의 승리를 본다. 페퍼가 최근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홈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GS의 상승세에 더 눈길이 간다. 특히 타점과 파워 모두에서 리그 최고의 선수인 실바가 장이가 부진한 페퍼의 미들블로커진 상대로도 50% 이상의 공격 성공률로 득점을 올려줄 것이기에 승부처를 지배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